그 많은 사람들이 나 당신한테 지지 철회하게 해서 돈 내놓으세요 이랬다면 얼마나 참 민망하고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진실을 다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선거 아닙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기간 중에 모금한 그 정치 후원금 중에서 아마 후보들 중에 이 반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환 요구한 것이 263건이나 됐다네요. 그 263명 대충 그 정도 되겠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두 번씩 했으면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63명이 내 돈 돌려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 후원을 했는데 당신 후원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뭐 그게 얼마냐 하니까 2억 3,244만 원이었답니다. 이분이 이 후보가 전체로 받은 그 후원금은 25억 5,375만 원 이 정도 됐는데 뭐 그중에 뭐 일부니까 예? 그 10%도 안 되는 돈이니까 뭐 부담이 적을 수는 있는데 참 멋쩍죠. 이렇게 되면 막 그 응원한다고 대개인데 또 이 후보한테 간 돈은 10만 원짜리 소액이 많았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 당신한테 지지 철회하게 해서 돈 내놓으세요 이랬다면 얼마나 참 민망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로 보니까 대장동 사건 이게 이제 드러나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쨌든 이 후원금 보니까 이낙연 당시 후보가 25억 6,345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 후보가 그보다 한 970만 원쯤 적게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미애 후보가 당시 후보가 12억 7,277만 원, 뭐 정세균 후보가 11억 6,379만 원 이런 순으로 받았는데 뭐 돌려달라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도 돌려달라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101건 돌려주세요 이랬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돌려주세요 한 사람이 그런 건수가 2.5배나 더 많았다 이야기입니다. 뭐 정세균 후보한테도 한 27건 돌려달라는 게 그랬다는 거고 추미애 전 장관이죠. 그 당시 후보한테도 17건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한테 한 건 반환 요청이 안상수, 하태경, 장기표 후보는 반환 요청이 없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최종 회계 보고서가 이제 준비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한테만 집중됐던 게 아니라 그 민주당 후보들한테 그 경선 후보들한테 다 실망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대장동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이제 말해지냐면 이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 9월 이후에 반환 건수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9월 이후에. 그때가 뭐냐면 8월 31일인가요? 그때 경기경제신문이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때부터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화천대유 사건 이게 이제 막 확산되고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월 달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적인 실망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1일에 측근 중 한 명이었던 그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야말로 주도했던 그 사람이 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론은 또 급속히 더 악화된 거지. 괜히 그 떠들던 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봐! 실제로 지금, 연루됐다는 게 입증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져나가니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죠. 그래서 그게 10월 10일이었죠. 최종 경선, 최종 이제 서울하고 또 제3차 선거인단 투표, 이게 있었던 10월 10일. 최종 경선일이었죠. 그때 이 당의 대의원이라든지 그런 권리당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큰 변화가 없이 갔는데 시민과 일반 당원으로 구성된 그런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 전보다는 확연하게 이 투표 각 후보별 득표율의 차이가 나버렸어요. 예? 이걸 보면 그 대장동 충격이 얼마나 컸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는 62.37%.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8.30%. 34.07%포인트 차이가 나버렸어요. 완전히 옛날 그 전과는 그냥 완전히 반전돼 버린 거죠. 만약에 이게 며칠만 더 늦어졌더라면, 예? 경선이 며칠만 더 늦어졌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선 투표에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겼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컸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또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이러면서 나는 모르겠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처음에는 나는 설계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당군 이래 최대의 환수 실적을 올린 시장이야. 이랬다가 나중에는 나는 환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성남시가 돈을 환수하는 개발공사가 환수하는 그 부분에만 내가 설계를 했지 난 다른 건 몰라. 이런 식으로 계속 외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국민들 관심이 좀 차차 줄어드니까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장동과 이재명 후보를 연결시키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잦아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세상에 말이죠. 자기가 인허가했고 자기가 감시 감독권을 갖고 있었고 그만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그 사업에서 엄청난 참여 무슨 개인 민간 회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1000몇백 %의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상황을 자신이 책임이 없다.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정말 이제 꾀가 많은 건 아는데 재치도 있고 민첩하고 그건 아는데 말이죠. 특검 수사 여기에 대한 태도가 정말로 의아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 시간 끌기다. 야당의 시간 끌기 업무다. 계속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려는 그런 책략 아니냐.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러냐고 말이죠. 회피했거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워낙 국민적으로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니까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걸 부풀려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역공을 계속 가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검찰총장이 고발하도록 손준성 검사 김웅 검사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니까 공격을 당하던 윤 후보가 그러면 같이 특검하자. 고발 사주하고. 이랬더니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날 아마 관훈 클럽 토론에서 그랬겠지만 특검 수사 해야 된다. 근데 고발 사주 그건 안 하고 부산 저축은행 사건 그때 미진했던 수사 그걸 같이 특검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났었어요. 그게 이제 대장동하고 부산 저축은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윤 후보 측에서 좋다. 나는 이미 그런 거 뭐든지 다 하자고 했다.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빠져나갈 꾀가 있죠. 특검을 해야 된다. 왜 안 하려느냐. 오히려 이제 역공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그럼 특검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말이죠.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뭐든지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다 하는 거고 아니면 반대하면 뭐든지 못하는 데입니다. 그게 지금 의회 구도거든요. 우리나라 의석 구도가 그렇습니다. 국회.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상에 나서야 될 텐데 민주당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 왜 국민의힘 윤 후보가 왜 특검을 회피하냐. 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특검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하고 민주당이 협상하자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서로 역할 분담이 된 겁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공세로 나가고 민주당은 뒤에서 모른 척하고 있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니까 진정성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국민 속에서 불신이 삭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되고 싶다 이런 염원이라면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다가가야지. 진정으로 솔직하게 진실을 다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이 후보 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깔끔해지세요.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그 다음에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국민을 내가 조종할 줄 아는 상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상대다. 여론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게 동티가 납니다. 진실로 진정을 다해서 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더 좋은 방안은 없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